요양병원 307호의 비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돌보던 환자가 밤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속삭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선옥 62세, 20년 경력의 베테랑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노인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고독을 함께 나눠왔죠. 하지만 2024년 3월 그녀가 만난 한 노인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40년 전 묻혀버린 진실이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 푸른솔 요양병원. 3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이곳엔 10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어제 남은 밥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 사는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 건 6시 50분. 아침 7시 출근이었지만 선옥은 항상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로비에서 간호사장 김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간호사였죠. 선옥 씨 왔어요? 네, 간호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307호에 새 환자 들어와요. 307호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할머니 방이잖아요. 네. 한 달 만에 새 환자가 들어오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김미경은 차트를 넘겨보았습니다. 이정우, 84세. 고혈압, 당뇨, 치매 초기 진단이래요. 서울에서 온대요. 아들이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고. 치매 초기면 아직 대화는 가능하시겠네요. 그게 그렇긴 한데 김미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분이 좀 특이하대요. 특이하다뇨? 이전 요양원에서 문제가 좀 있었대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대요. 무슨 말을요? 김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노인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죠. 맞긴 한데 이분은 좀 다르대요. 너무 또렷하게 말한대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요. 선옥 씨가 맡으면 안심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오전 9시 병원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내렸어요. 이정우였습니다. 84세.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체구는 여전히 건장했어요. 키가 170cm는 되어 보였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한때는 힘이 좋았을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선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84세 노인의 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흐릿하지 않고 초점이 살아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선옥은 휠체어를 밀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보호자인 아들이겠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박선옥입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훈입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선옥은 이정우를 307호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이정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7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1인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요양병원의 전형적인 방이었죠.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럼 전 회사 가봐야 해서요.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이정우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이지훈이 나가고 선옥은 이정우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두고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이정우가 처음으로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이에요. 푸른솔 요양병원. 할아버지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요양병원.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서 건강 회복하시면 되죠. 이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4살이 무슨 건강 회복이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할아버지. 됐어. 그냥 내버려둬.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 10시 선옥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씩 들리는 기침 소리와 코 고는 소리뿐이었죠. 307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선옥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중얼거리는 소리. 분명히 이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그 강 옆에 있겠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거기에. 선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 정말 죄송해. 하지만 내게도 선택이 없었어. 내 아들을 위해서였어. 선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깨세요. 이정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요? 저예요. 요양보호사 박선옥이에요. 악몽 꾸셨어요? 악몽. 이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악몽이지. 40년 동안 계속되는 악몽. 물 드릴까요? 선옥은 물컵을 건넸습니다. 이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고맙소. 천천히 마시세요. 이정우는 물컵을 내려놓고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62이에요. 62. 그럼 1962년생이군. 네. 62년생이면 이정우가 계산했습니다. 83년엔 21살이었겠네. 선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83년. 왜 그 해를 말하는 걸까? 네, 맞아요. 그때 21살이었어요. 어디 사셨어요? 경상북도 청송이요. 청송.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송이라고요? 네. 이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김선이라는 사람 아시오? 선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는군요.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아시는군요. 그럼 당신도 알겠네요. 그 아이가 사라진 걸. 선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선의를 아세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됐소. 잊어버리시오. 늙은이의 헛소리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선의를 어떻게 아세요? 이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주시오. 혼자 있고 싶소. 할아버지,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김선희. 40년 만에 다시 들은 그 이름.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선희.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83년. 선옥이 21살이었던 그해 봄. 청송의 작은 마을.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선옥과 선희는 친구였습니다. 김선희는 선옥보다 1살 어렸어요. 20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였죠. 긴 머리에 환한 미소. 항상 노래를 부르며 걸어 다녔어요. 선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선희를 키웠죠. 하지만 선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었습니다. 그해 봄 선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지훈. 마을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23.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왔죠. 선희와 지훈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청년부 모임이었어요. 지훈이 기타를 치고 선희가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선옥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지훈이랑 서울 가서 결혼할 거야. 결혼? 너희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3달 됐어. 하지만 난 확신해. 지훈이가 내 운명이야. 지훈이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아? 너네 집이랑 지훈이네 집이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 상관없어. 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선옥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해 3월 15일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송강 옆 수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이었죠. 선희도 참석했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수련회 첫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지훈의 손을 잡고 웃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선희를 보지 못했어요. 침낭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청년부 리더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어요. 3일 동안 강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신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밤에 강가를 걷다가 빠진 것 같다고, 강물이 새서 시신이 떠내려간 것 같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정우가 그랬을 거야. 지훈이 아버지 말이야? 응. 가난한 집 딸이 아들한테 접근하는 게 싫었대. 선희한테 경고했다던데. 정말? 그날 밤 누가 이정우를 봤대. 강가를 걷고 있었다던데.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지훈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옥도 몇 년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이혼했고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우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선의 실종 사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이야, 너 정말 어디로 간 거니?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실로 가서 환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실장님, 307호 환자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정우 씨요?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호자 연락처 확인하려고요. 실장은 파일을 꺼내줬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파일을 펼쳤어요. 환자명 이정우. 생년월일 1940년 5월 12일. 선옥의 눈이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이지훈. 그 순간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훈. 40년 전 선옥의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선옥은 21살 때 지훈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죠. 선희가 지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선옥은 물러섰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 지훈은 서울로 떠났고 선희는 사라졌고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선옥은 보호자 정보를 더 읽었습니다. 연락처, 주소, 본적지. 본적지는 경상북도 청송군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선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훈. 틀림없어. 실장님, 이 보호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번호가 63만 1015니까 63년생이네요. 올해 61세요. 61세. 맞았습니다. 선옥은 지훈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요. 선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간호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옥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혹시 307호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 소리 지르던데. 소리요? 네. 새벽 3시쯤에 간호사들이 진정제 놓으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간호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죽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계속 그 말만 했대요. 선옥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평소엔 주간 근무만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정우의 말을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307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선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이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거든요. 선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정우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는 게 싫었어.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집 안에.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난 널 따라갔어. 강가로. 경고하려고 했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하지만 넌 거절했지. 절대 지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난 화가 났어.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하지만 넌 비틀거렸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이정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 난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난 널 묻었어. 강력 바위 틈에. 아무도 몰라야 했으니까.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몰라. 지훈이는 내가 실종됐다고만 알고 있어. 평생 널 찾았지. 하지만 난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죽였다고. 내가 묻었다고. 선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 하지만 난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내가 나타나. 꿈에. 아직도 그 강 옆에서 날 기다리고 있지. 이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선이야. 정말 미안해.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정우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요? 요양보호사 박선옥이에요. 당신이 듣고 있었소? 네. 다 들었어요. 이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김선희를 죽였군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희를 알았어요. 제 친구였어요. 이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구? 네. 그 아이는 제 친구였어요. 40년 동안 저는 선희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였군요. 죄송하오. 죄송하다고요? 선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선희는 그 차가운 땅 속에 있었어요.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알고 있소. 이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요. 내 아들은 모르게 해주시오. 제발. 선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제발 내 아들까지 무너뜨리지 마시오.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선옥의 휴무일이었어요.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가방 하나.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청송행 버스는 6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40년 만에 타는 고향행 버스였어요. 버스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이 지나가고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4시간 후 버스는 청송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선옥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맑고 깨끗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논밭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청송강.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이었어요. 선옥은 천천히 강둑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버들가지가 흔들렸어요. 40년 전 이 강가를 선희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니, 저기 봐. 물고기다. 정말이네. 잉어인가? 응. 커다란 잉어야. 예쁘다. 선희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강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1983년 3월 15일.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에 선희가 보이지 않았을 때 선옥은 걱정했습니다. 선희야, 어디 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 선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이 왔어요.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3일 후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실종으로 결론이 났죠. 선희의 어머니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강가를 헤매며 딸을 불렀어요. 선희야, 어디 있니? 엄마 왔어. 하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선희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슬픔으로 죽은 거라고. 선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이정우가 말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위 틈. 선옥은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련원이 있던 곳 근처였어요. 30분을 걸었을 때 오래된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다리였어요. 선옥은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 밑은 어두웠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주변을 비췄어요. 바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 선옥은 바위 사이를 살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선옥의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에 반사됐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선옥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금색 펜던트. 선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펜던트를 알고 있었거든요. 선희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펜던트였습니다. 선옥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선희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선희 사랑해. 지훈. 선옥은 펜던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희야, 넌 정말 여기 있었구나. 40년 동안 이 차가운 곳에.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전 10시 307호로 들어갔을 때 이지훈이 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 지훈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선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봤어요. 아, 요양보호사님.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선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선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혹시 고양이 청송이셨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차트에 본적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청송 출신이에요. 저도 청송 출신이에요. 지훈이 놀란 듯 그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어느 동네세요? 하곡리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곡리라면 제 고향 마을인데요. 그럼 혹시 박선옥 아세요?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옥 누나? 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옥 누나가 요양보호사였어요? 네. 20년 됐어요.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저도 놀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때 선옥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김선희 기억하세요? 지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선희는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훈 씨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선희가 사라진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찾았어요. 선희를 찾으려고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가입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선희를 생각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선희가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선옥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아세요? 지훈이 펜던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이게 어떻게... 청송강에서 찾았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희한테 준 거예요. 20살 생일 선물로. 알아요. 어떻게 강해. 지훈 씨. 선옥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께 물어보세요. 선희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아세요. 선희가 어디 있는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깨세요. 이정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네, 저예요. 무슨 일이냐? 지훈은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요양보호사님이 청송강에서 찾았대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가 어디 있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선희, 그 아이. 이정우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죽였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 선희를 따라간 일, 경고한 일, 밀친 일, 그리고 묻은 일, 다 말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앉아서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말을 끝냈을 때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훈아, 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선희를 찾았어요. 미쳤을 정도로 찾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였다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제 사랑을 돌려주세요. 40년을 돌려주세요. 이정우는 울었습니다. 지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어요. 복도에서 선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선옥 누나. 선옥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선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선희를 찾아야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 해요. 일주일 후 청송경찰서는 발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정우의 자백서, 펜던트, 그리고 지훈의 증언. 충분한 증거였어요. 경찰과 국과수팀이 청송강으로 출동했습니다. 선옥과 지훈도 함께 갔어요. 3월의 마지막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굴 장소는 다리 밑이었어요. 선옥이 펜던트를 찾았던 그곳.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바위들을 치우고 흙을 파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흰 천조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뼈가 있었습니다. 국과수 팀장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여성, 추정 연령 20대 초반. 두개골에 외상 흔적이 있습니다. 사망 후 약 40년 경과.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이야, 여기 있었구나. 40년 동안 여기 혼자. 선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우리가 늦게 찾아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2주 후 청송의 작은 공동묘지. 선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지훈, 선옥,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 선희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얀 관이 땅에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희야,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그는 펜던트를 꺼내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다시 돌려줄게. 선옥도 다가갔습니다. 선이야,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마. 관이 완전히 묻혔습니다. 작은 묘비가 세워졌어요. 김선희, 1963년생, 2024년 안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모두가 돌아간 후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선이야,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한 달 후, 선옥은 병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지훈이었어요. 선옥은 조용한 곳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선옥 누나께. 오랜만입니다. 편지 쓰는 게 어색하네요. 먼저 선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선희는 영원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례는 치러드렸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선희 곁에서 살고 싶어요.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옥 누나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지훈 올림. 선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선희야, 이제 지훈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오늘도 선옥은 요양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307호 앞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춥니다. 방은 비어 있어요. 새 환자가 들어올 때까지. 선옥은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이정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선옥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실은 오래 숨겨져 있어도 결국 빛을 보는구나. 복도 끝에서 환자 호출벨이 울립니다. 선옥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돌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실을 기억합니다. 선옥은 미소 짓습니다. 선이야, 넌 이제 행복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가잖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선옥은 다음 환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침 식사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억도 계속됩니다. 진실은 오래 묻혀도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40년이 걸려도, 평생이 걸려도
그것이 선옥이 배운 것입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선옥은 청송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희의 묘지 앞에 섰어요. 묘비 옆에 꽃이 가득했습니다. 신선한 꽃들, 누군가 매일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선옥은 무릎을 꿇고 꽃을 정리했습니다. 선희야, 잘 지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매일 오나 봐. 꽃이 신선하네.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 정말 사랑받았어, 선희야. 40년 동안 지금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만났습니다. 누나, 지훈아,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전 여기서 살아요.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매일 선희 보러 와요. 좋겠다. 누나도 가끔 와주세요. 그럴게. 두 사람은 함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은 빛을 봅니다. 감사합니다.